이런 걸 도대체 왜 사온 거야? 너 한국에서 사기당한 거 아니야? 사기는 무슨 사기야? 얼마나 어렵게 사온 건데. 이제 막 한국에서 돌아온 딸이 미국 엄마를 설득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이름은 카리나라고 합니다. 한국을 무척 좋아해서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낼 수 있다니 너무 들뜨네요. 저는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했었는데요. 그 즐거웠던 기억을 여러분께 공유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품에 안고 온 한국 물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결심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평소에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는 손예진 씨가 나오는 사랑의 불시착이었고 한소희 씨가 나왔던 마이네임도 정말 재밌게 봤어요. 물론 이 작품들 말고도 더 유명했던 오징어 게임과 더글로리는 이미 다 봤어요. 한국은 로맨스부터 스릴러까지 모든 장르물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스토리가 어쩜 이렇게 탄탄한지 게다가 주인공과 사건들도 신선할 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연기력이 어마어마해서 한 번 보면 훅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드라마 하면 친구들이랑 미국 드라마를 시리즈로 보느라 바빴는데 요새는 넷플릭스에서 전부 K-드라마를 찾아보고 감탄하기 바쁜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있던 어느 날 문득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들자마자 비행기 표를 바로 예약했어요. 마침 방학이기도 했고 지금이 아니면 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갑자기 한국에 다녀오겠다는 저희 말에 엄마는 한국 가는 것이 무슨 우리 집 앞마당 갔다 오는 것처럼 쉬운 거냐면서 좀 시간을 두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완벽히 계획을 짜서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 계획성이 좀 없고 즉흥적인 편이에요. 뭔가를 하고 싶다거나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지체 없이 실행해버리는 스타일이라 계획성 있는 친구들은 저와 함께 있으면 힘들어하기도 했어요. 물론 계획도 중요하지만 저는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즉시 몸을 움직이는 편이에요. 매번 결과가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는 만족해서 이런 즉흥적인 성격이 쉽게 고쳐지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고쳐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만류하는 엄마에게 당장 한국에 다녀오지 않으면 이번 방학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낼 것 같다면서 생각난 김에 바로 다녀오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듯이 결국 부모님은 허락해 주셨고 저는 한 달 동안 한국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다니 한국에 가는 날까지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렸어요. 미국에서 한국까지는 무려 11시간이나 걸렸어요. 노트북에 한국 드라마를 잔뜩 담아두고는 비행기 안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자다가 겨우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세계 각지에서 온 방문객들로 공항이 북새통을 이루더라고요. 입국 심사장 멀리까지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야겠구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줄이 굉장히 빨리 줄어들더라고요. 금세 제 차례가 되었어요. 한국 공항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한 덕분인 듯 했어요. 미국에서는 굳이 방문객들이 기다리든 말든 자기 속도에 맞춰 천천히 일을 처리하는 편인데 한국 직원들은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빨리 처리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첫 여정이 시작되었는데요. 한국에서 한 달이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제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한국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게스트하우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한국어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드라마 보면서 짬짬이 한국어 공부를 해보기도 했어서 한국에선 되도록이면 한국어 위주로 써보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한국인들과 어울려보면 좋을 것 같아 저의 첫 숙소를 게스트하우스로 정했어요. 이번 기회에 한국인 친구도 알게 되면 좋잖아요. 숙소 체크인 후 그날은 피곤해서 바로 골아떨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제게 아침밥을 차려주셨는데요. 정갈한 반찬에 따끈한 밥 한 공기까지 보자마자 침이 절로 넘어가더라고요. 거기다가 한국 가정식이라니 꼭 먹어볼 수밖에 없었죠. 제가 원래 위가 예민한 편이라 밀가루 소화를 잘 못해요.
쌀을 먹으면 그나마 속이 편해서 미국에서도 주로 쌀밥을 많이 먹었어요. 엄마는 인스턴트 팥으로 밥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시아 식당에서 밥을 사 먹은 적도 있었고 유튜브를 보며 계란밥을 만들어 먹은 적도 있었어요. 김치를 사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쌀밥이 조금은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오리지널 한국 가정식을 먹어보다니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때 반찬은 불고기였어요. 불고기도 미국 내에서 이름이 꽤 알려진 한국 음식이라 당연히 미국에서 먹던 것보다 맛있었지만 한국 흰쌀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답니다. 익숙하게 숟가락으로 한술 퍼서 입에 넣었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그동안 먹어왔던 맛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면서 설명하기 어려운데 끈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겉모습은 제가 미국에서 먹었던 쌀밥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먹어온 밥맛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의 쌀밥은 다른 아시아의 쌀밥과는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쌀밥이 너무 맛있다고 극찬했어요. 진심이었거든요. 김치만 있어도 밥 한 공기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감탄하고 신기해하는 저와 다르게 주인 아주머니는 무언가 쑥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옆에서 밥을 먹던 한국인분이 알려줘서 알게 되었는데 아주머니는 밥솥이 알아서 해주는 거라며 별다르게 한 게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주었죠. 한국에서 먹는 쌀밥만 왜 맛이 다른지 궁금했던 저는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한국마트에도 가보았어요. 그리고 다른 점을 발견했는데 그건 바로 쌀과 밥솥의 차이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먹었던 건 베트남 쌀이었어요. 한국 마트 안에는 다양한 한국 쌀이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선호하는 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았어요. 쌀은 어디에서 나던지 같은 재료라고 생각해서 맛도 동일할 거라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웠죠. 입안에서 흩어지고 단맛도 거의 느낄 수 없는 베트남 쌀을 한국 쌀과 같은 것인 줄 알았다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쌀이 더 맛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무는 동안 주인 아주머니는 제게 참 많은 한국 음식을 해주셨는데 정말 음식 솜씨가 좋으셨어요. 특히 아주머니의 김치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서 저는 김치에 푹 빠져버렸지요. 아주머니도 파란 눈의 외국 여자가 김치 없이 밥 못 먹는 게 신기하다면서 더욱더 열심히 요리를 해주셨는데요. 김치로 만든 아주머니의 음식은 정말 뭐든 맛있었는데 저를 위해서 김치볶음밥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적당히 쉰 김치에 햄을 깍둑 썰어 넣고 맛있게 볶아서 반숙 계란 후라이 하나씩을 올려주셨던 맛이 아직도 떠오르네요. 어느덧 시간이 빠르게 흘러 미국으로 돌아갈 타이밍이 되었어요. 저는 출국을 앞두고 최대한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모든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또 미국으로 가져가기에는 짐이 너무 많아져서 한참을 고민하던 차에 한국에 기발한 어플을 알게 된 거예요. 바로 당근마켓이요. 이후에 저는 당근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당근마켓은 버리기엔 아깝고 나에겐 필요 없는 물건을 저렴하게 올려서 소소하게 돈도 벌고 필요했던 아이템을 싸게 사기도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어쩜 한국인은 이런 어플을 개발한 걸까요? 한국은 상상하기만 하면 다 실현되는 곳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늘 그런 물건들이 처치곤란이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다 버리곤 했거든요. 그렇게 버려지는 쓰레기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은 물건을 사는 사람도 좋고 파는 사람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잖아요. 한국의 이런 선진 문화 정책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할 것 같아요. 당장 미국부터 당근마켓을 도입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당근마켓에 물건을 팔면서 참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저렴하게 물건을 팔아줘서 고맙다며 작은 먹거리를 주신 아주머니도 계셨고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물건을 파는 걸 알고 한국 기념품을 챙겨온 학생도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정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이렇게 정이 넘치는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스치는 작은 인연도 참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당근마켓에서도 소소한 정을 나누는 걸 보면 말이죠. 그렇게 대부분의 물건들을 정리했는데 미국에 꼭 갖고 가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무게는 7kg 정도의 캐리어에도 담기지 않아 소중히 안고 비행기를 타야 했는데도 저는 무조건 챙겨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압력밥솥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동안 한국에서 먹었던 쌀밥 맛은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쌀밥을 주로 먹었는데 한 번도 속이 불편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미국에서도 앞으로도 쌀밥을 먹을 예정이었고 분명 엄마도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밥통을 안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이게 뭐길래 품에 안고 오냐고 여쭤보시길래 엄마에게 맞춰보라고 했죠. 우리 가족 모두 다 잘 쓸 수 있는 물건이고 한국에는 이거 없는 집은 없다고요. 저는 이거 없이는 이제 못 산다며 자랑스럽게 한국의 압력밥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엄마는 인스턴트 팥이 멀쩡히 집에 있고 밥맛이 다 똑같이 뭐가 다르다고 불필요한 밥통을 또 사왔냐며 제게 핀잔을 주었어요. 엄마가 말하는 인스턴트 팥은 유럽에서 주로 이용하는 냄비의 일종인데 쉽게는 밥솥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압력밥솥으로 한 음식과는 맛 자체가 비교 불가해요. 특히 밥은 더 그렇죠. 아예 다른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걸요? 부정적인 엄마의 반응을 예상했던 저는 한국 쌀도 미리 주문해뒀고 엄마에게 직접 밥을 해서 보여드리기로 했죠. 밥솥에 전원을 꼽자 소리가 나왔어요. 엄마는 밥솥에서 여자가 말도 한다며 갑자기 관심을 보이셨어요. 밥솥을 열고 닫을 때, 음식을 시작할 때 알람음이 정말 귀엽다고 하셨죠. 저는 쌀을 씻어 밥솥에 넣어두고 30분만 있으면 밥이 완성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중간중간 확인을 안 해봐도 괜찮고 다 끝나면 또 음성으로 알려주니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한 30분이 지나고 윤기가 잘잘 흐르는 쌀밥이 완성되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갓 지은 밥 한 숟갈을 드렸더니 엄마는 충격을 받으셨어요. 저는 엄마의 반응을 예상했어요. 그리고 밥은 김에 꼭 싸먹어야 한다며 한국에서부터 챙겨온 김을 꺼내드렸습니다. 엄마는 김에 싸먹어보시더니 입에 잘 맞으시는지 그제서야 잘 사왔다고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같이 먹을 수 있는 반찬이 별도로 없었고 김에 밥만 싸먹었는데 어느 순간 밥 한 공기가 사라졌어요. 꽤 많은 양을 푼 것 같은데 말이에요. 엄마는 전에 먹던 밥보다 더 탱탱하면서 쫀득해진 느낌이라면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밥솥을 얼마 주고 사왔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가격을 말씀드리자 엄마는 저보러 제정신이냐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밥맛이 좋다고 해도 훨씬 더 싼 중국 제품들도 많이 있을 텐데 사기당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뭘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한국이랑 중국이랑 비교가 되나요?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쌀을 주식으로 하지만 한국만큼 밥솥을 잘 만드는 나라도 없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엄마를 앉혀두고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한국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제품 하나를 만들어도 엄청 꼼꼼하게 만들기 때문에 중국산처럼 고장날 일도 없고 제품의 퀄리티 자체가 달라서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한국 제품이라면 그만한 돈을 내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땐 싼 맛의 중국 제품들을 몇 개 사봤었는데 처음에 왔을 땐 굉장히 그럴듯하게 포장도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싸고 잘 만드니까 중국 제품을 많이 써야겠다 생각했는데 중국 제품은 조금만 사용해도 금세 고장 나버리고 제 기능을 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제품을 사야 했어요. 괜히 저렴한 제품 사려다가 오히려 돈 낭비를 한 꼴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한국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겉모습은 같아 보여도 중국산이 한국 제품을 따라올 수는 없다는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엄마는 저의 단호한 반응에 마지못해 수긍하시는 듯 했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엄마는 지금까지 제가 산 물건 중에 제일 잘 산 것이 한국의 밥솥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 밥솥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엄마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한국 밥솥이 생긴 이후로 엄마는 유튜브를 보시면서 한국 음식을 배우고 계세요. 한국 음식은 많은 재료를 이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간단하게 음식을 할 수 있다면서 좋고 오이나 두부 같은 재료들만 있어도 간편하게 한 끼가 완성된다면서요. 그리고 한국 밥솥으로 지은 쌀밥이 워낙 맛있다 보니 무엇을 곁들여 먹든지 잘 어울리는 것 같다면서 한국 음식에 푹 빠져 지내신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서 먹은 쌀밥이 너무 맛있어서 한국 밥솥을 품에 안고 미국으로 간 카리나 씨 모습에 처음엔 어머니도 탐탁치 않아 하셨는데 이제는 카리나 씨보단 어머니가 한국의 밥솥을 더 좋아하시는 모습이네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